유효권.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유효 요건 그랬습니다.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 그 유효 요건이에요. 왜요? 못 찾아요? 있어요? 네. 수업 안 했죠, 여기? 안 했어. 자, 펴보세요.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예, 요게 이제 유효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등기부에 뭐가 써져야 돼요. 등기 뭘 써놔야 등기가 유효니 무효 따지지. 안 써 있으면 유효 무효 따질 일 없죠? 뭐가 써져 있으면 유효다 무효다 따질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체관계의 부합.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등기랑 실제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써 있어야지. 실제는 매매를 했는데 등기는 저당 등기해 놓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소수기가 부합된다.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등기가 제대로 존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요거 얘기 좀 해봅시다. 자, 빼보세요.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죠. 신청. 자, 신청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접수하겠지. 자, 언제 접수돼요? 저장. 자, 이만 이제 외울 때 했어요. 접수 저장. 자, 그러고 나서 자, 해줄까 말까? 심사. 자, 심사를 해서 등기가 안 된대. 각하. 이게 이제 요건이 안 된다. 안 해주겠다. 이런 거절하는 거예요. 각하되는 사유가요. 자, 우리 등기법에 11개가 있어요. 11개. 11개 중에 몇 개 알아요? 2개 알아요? 자, 1호가 뭐야? 1호. 관할위반. 자, 관할이 틀렸다. 딴 동네 거다. 네, 자, 2호는 뭐예요? 등기할 상이 아니다. 자, 등기할 거리도 안 되는 걸 갖고 왔다. 그죠? 시계를 들고 왔어. 비싸고. 비싼 시계를 등기소에 들고 왔어. 등기관 이 시계 얼마인 줄 알아? 등기해줘. 그럼 어떻게 해? 각하. 왜? 등기할 상이 아니. 그죠? 그럼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뭐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우리나라 등기부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등기 있는 거예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기타 물건은 등기 안 돼. 기타 들고 오면 아무리 비싼 거라도 어떻게 해요? 각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됐죠? 예, 이 두 개는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뭔가 많다. 그럼 돼. 서류가 뭐가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여기 걸리면 어떻게 해? 각하. 자, 여기 걸리면 어떻게 해? 각하. 똑같아요. 각하 사유니까. 네, 각하 사유 깜빡했대 어떻게 해요? 간과하고 어떻게 했다? 실행했다. 자, 유효 무효? 자, 이거는 무효입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되죠. 자, 이거를 깜빡 간과하고 깜빡 실행을 해버렸대. 유효 무효? 이건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등기가 실행이 됐고 실체 관계에만 부합한다면 자, 이걸 지워버리면 나중에 또 할 거다. 그럼 결론은 똑같다. 굳이 지우지 말고 그냥 냅두고 쓰자. 이런 거예요. 예. 요거는 굳이 말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고 그냥 가자. 근데 이거는 무효인데 보통 무효가 아니죠. 예. 어느 정도 직권으로 말소가 될 정도의 심각한 무효란 말이죠. 자, 등기관이 이거를 발견하고도 직권 말소 안 해. 그럼 뭐, 야, 놈마 이거 왜 안 지워? 라고 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의신청할 수가 있어. 안 지우니까 이의신청하는 거지. 야, 지워야지. 너 이거 말소할 거잖아. 왜 안 지워? 근데 요거는 자, 말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왕 실행됐는데 이거 어쩌라고. 이건 지워봤자 의미도 없는 거 또 할 건데 뭐.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자, 둘 다 실행이 됐을 때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하면 안 될 거랬다고. 그럼 하면 안 되는 걸 등기관이 실수로 등기를 해버렸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하면 안 되는 등기가 실행됐으면 자,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하나 더. 잘못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걸 골라내란 말이에요. 그죠? 이따 물어볼 거야 내가. 잘못 실행됐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글쎄요. 그럴 거예요. 예. 잘못 실행됐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자, 뭐가 더 많아?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게 많아. 몇 개인데? 9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대세는 9개. 그렇죠? 그래서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이제 힌트를 잡으셔야 돼요. 등기관들은 일하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웬만하면 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직권으로 쥐들이 지워야 돼. 책임지고. 그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렇게 안 지워준다고. 자, 직권 말소되는 거 몇 개 있다? 2개 있어.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거야 이거는. 딴 동네가 있어 등기가. 또 이거 뭐 핸드백을 등기해놨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제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자,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이거를 책에 써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형식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돼. 그죠? 자, 이 관할 등기소는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에요. 소재 관할. 자, 권리자 주소지 관할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땅 있는 데 문제지. 내가 사는 데가 아니야. 자, 여러분이 김포에 살면서 제주도에 땅 살 수 있죠? 어디 등기소 관할이에요? 제주도 등기. 땅 있는데. 그죠? 거기 관할에 가야 돼요. 자, 딴 데 가면 어떻게 해요? 각하. 깜빡 실행했으면 무효,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그죠? 자, 똑같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되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면 어떻게 해요? 각하되는 거지. 깜빡 실행됐대. 자, 실체관계 부합하든 말든 당연 무효고, 자,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자,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자,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좀 잘못됐는데 싶어도 봐줍니다. 좀 잘못됐는데 싶어도 봐주는 거. 자, 몇 개 있다? 9개 있다. 9개. 당사자에게 신청 의사가 있고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유효다.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웬만하면 봐줘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도 좀 넓게 봐줍니다. 위조문서래. 위조문서 이런 거 들고 들으면 어떻게 돼? 각하지. 각하. 근데 완벽하게 위조해서 등기관이 몰랐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행이 됐대. 잘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 근데 보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한대요. 그럼 지우라 그럴까 냅두라 그럴까? 냅두라 그러죠. 그죠? 제가 진짜 걱정인 게 문서를 위조해도 되는 거야? 안 되지. 만약에 위조문서 걸리면 그 사람은 형사처벌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등기법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 시험 문제 안 내지. 왜? 당연하니까. 처벌은 한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건 알아서 그쪽에서 해. 우리는 이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등기는 건들지 말아야지. 왜? 본인도 괜찮대잖아.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그 사람 거 맞잖아. 그럼 그 등기는 유효로 가자. 그렇죠? 똑같이 이런 것도 있어요. 무권 대리.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 무권 대리야. 근데 이 얘기들이 대신 등기소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각하당하는 거 원래는. 무권 대리잖아요. 본인의 대리권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각하지. 근데 몰랐어. 물론 무권 대리지 모르고 등기가 실행됐어. 본인이 괜찮대. 그럼 지우라 그래, 냅두라 그래. 냅두라 그래. 그거죠. 이것도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했으면 자,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무권 대리가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지. 똑같아. 위조문서랑 똑같아. 하면 안 돼. 기왕 됐으면 이거는 뭐 관할이 틀린 건 아니고 등기를 못할 걸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유효로 가자는 거예요. 자, 이런 요령 아시겠죠? 등기관은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 못 봐준 거 딱 2개 있다. 자, 일단 등기가 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그렇죠? 자,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나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다시 이렇게 합시다.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엄청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싸게 여러분한테 팔기로 했어. 그죠? 사실래요? 너무 좋아. 신축에 막 삐까번쩍한 아파트가 그죠? 시가 10억인데 5억에 팔기로 했어. 살 거예요? 좀 비싼가? 3억? 살 거예요? 지금 의사표시 한 거예요? 그럼 저도 의사표시 하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매매계약. 자, 매매계약. 계약을 4글자로 법률행위. 법률행위 됐으면 언제부터 소유권 가요? 등기. 자, 등기가 맞춰지면 언제부터? 접수 저장한 때부터. 그죠?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 저장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했지. 됐죠? 이거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어갔죠? 계약도 합법적으로 있었고 등기도 합법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담을 넘어요? 이해돼요? 담을 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장롱 뒤지죠? 뭘 들고 나왔을까? 그렇죠? 뭐 속 없이 돌반지 이런 거 말고 여기다가 이제 각종 서류 들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등기소 가서 뻥을 쳐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소시켜. 불법 말소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걸리는 소유권은 없어져요? 계속 있어요? 좀 불법 말소죠? 그럼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법 말소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회복해야지. 그럼 여러분 소유권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자, 등기가 없어진다고 권리가 따라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자, 등기가 권리를 존속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죠. 유효하게 존재했던 등기가 어떻게 해? 불법으로 말소됐어.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뭐 하면 된다? 회복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등기는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 그죠? 자, 중복 등기 얘기가 나오는데 중복 등기 출제 안 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중복 등기는 부동산 하나의 등기 하나가 원칙인데 부동산 하나의 등기 두 개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하나에 등기 두 개 있어. 어떻게 해? 하나 살리고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먼저 들어온 게 있고 나중 들어온 게 있죠? 뭐가 더 좀 믿음직해? 먼저 들어온 게 믿음직해. 그래서 웬만하면 선등기야. 물론 후등기가 더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리는 경우가 우리 등기관들이 업무 편의상 엄청 많은 규정들을 준비해 놨는데 열심히 공부해봤자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이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선등기 후등기 선등기 이렇게 찍으시면 확률이 높아요. 그죠? 만약에 출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후등기를 답으로 하려고 막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내잖아. 장하다 그러면 돼. 장하다. 애썼다. 내가 하나 틀려줄게.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중복 등기 나오면 뭐가 맞는 거다? 선등기 이렇게 찾으세요. 그렇죠? 자, 중복 등기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뭐 되게 복잡한 판례와 예규와 선례가 책이 몇 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거 분석해가지고 수업해봤자 의미가 없더라고. 중복 등기 다음 뭐가 유효다? 선등기 유효 이렇게 찾으세요. 뭐 틀릴 수도 있어. 할 수 없지 뭐. 자,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됩니다. 실체관계랑 등기랑 딱 맞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길게 써놓은 거니까 등기랑 물권행위랑 또 같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물권행위가 반드시 등기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등기 먼저 나고 계약을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가 부합하기만 하면 되지 시간적 불일치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 되게 좋은 게 있어. 이번 제가 사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이 팔아 안 팔아? 뭐라고요? 내가 싸게 달래. 안 팔아? 아까랑 얘기 좀 달라지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동산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돈을 얻고 그래가지고, 또 담을 넘었지? 담을 넘어가지고, 서류 들고 왔지? 등기관 속여가지고 등기 위조를 냈다니까? 그래가지고 등기가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소유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등기부엔 제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한 것처럼 등기부에 딱 올라온 거야. 누가 등기부 등본을 띄더라도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지. 소유권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계약서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요. 계약이 없으면 암만 등기해봤자 물권 변동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계약하고 등기해야지. 그죠? 그럼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등기 유효 등기요, 무효 등기요? 무효 등기지. 그럼 등기관이 직권말소 해줘, 안 해줘? 제 이름으로 잘못된 등기죠. 그럼 등기에 직권말소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등기관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어떻게 알아? 등기의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등기관이 함부로 나서 막 주면 안 된다고. 자, 무효로서 직권말소되는 건 몇 개 없어요. 오늘 지금 2개 배웠죠? 뭐 있어요? 관할위반하고 또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등기할 거잖아. 소유권 인전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에 직권말소 못 해. 그죠? 예, 그럼 제 이름으로 잘못된 무효 등기를 냅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 자, 이해됐어요, 지금? 예. 자, 제 이름으로 된 등기는 잘못된 등기이긴 하지만 등기가 직권말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청말소를 해야 돼. 공동 신청말소. 이해되고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 예? 아, 법적으로 내 거니까 괜찮아. 이럴 거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당하면 이게 큰일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내 거라는 걸 확인을 못 받아요. 그럼 결국은 또 소송하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소송 들어가기 전에 정신 휙 돌아가지고 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들고 오죠? 이 자식이 어디 갔어? 저를 만나겠죠? 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시가 5억인데 50억 드릴게 그랬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른 내려놓고 인사인하고 이제 등기 지웠다 다시 해요. 그냥 놔둬. 그냥 놔둬야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도 그 등기 유효 무효? 유효 그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어쨌든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합 여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봐줘요.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게 중간생략 등기. 이거 많이 봐줍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하면 안 되는가요?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그죠? 예. 하지 말라면 해, 안 해? 또 한단 말이죠. 유효, 무효? 유효. 자, 이게 포인트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왕 했으면 유효다. 라는 거죠. 요거 이제 민법에서 흔히 얘기하는 단속 규정.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빨간불 있죠?
횡단보도 빨간불, 그죠? 예, 건너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예,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는 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근데 급한데 차도 없어? 아무도 없어? 빨간불이야, 뛰어, 안 뛰어? 뛰어. 뛰었는데 차는 없었는데 앞에 누가 있어? 경찰 있어, 그죠? 그럼 딱지를 띄어, 안 띄어? 딱지 띄죠. 딱지 띄고 나서 미안합니다. 돌아가요? 그냥 가던 길 가요? 가던 길 가는 거야. 됐죠? 요거 단속 규정. 아시겠죠? 예, 이게 효력 규정으로서 위반됐으면 맨 처음부터 다 뒤집어 이런 규정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그래서 기왕 위반된 건 처벌은 하고 그냥 가던 길은 가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게 중간 생략 등기도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자, A가 B에게 매매하고 B가 C에게 매매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등기가 1번 A에서 2번 B 치고 그 다음에 3번 C 치고 이렇게 가야 되죠. 등기 몇 개? 2개. 2개 하는 거야. A 거에서 2개 가는 거죠. 요거를 몇 개로 간다? 하나로 간다. C한테 바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취득세 냈을까? 취득록세 안 냈겠죠? 팔대 양도세 냈을까? 안 냈겠죠? 자, 등기부에 이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얼마나 좋아. 이런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자, 취득록세, 양도세 하나도 안 내고 등기부에 나오지도 않고, 그죠? 얼마나 좋아,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투기탈세 하겠지.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많이들 했단 말이죠. 이거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등기도 사적 자체니까 등기하든 말든 니들 알아서 해. 그래서 판사님들이 3자 합의가 있으면 어차피 개인 재산이야. 3자 합의 있으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판례가 났어요. 판례. 그 우리 판사님들은 중간 생략 등기를 좋아해 싫어해? 엄청 좋아해. 그죠? 예. 왜 좋아하는지는 대충 얘기했어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 뭐 여러 가지로 쫙 좋잖아. 유리한 게 많잖아. 자, 판사님들이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게 대전제가 이거예요. 3자 합의가 있으면 없으면? 3자 합의가 있으면. 그렇다잖아요. 개인재산 문제니까 3자 합의만 있으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학자들도 할 말이 없어. 왜? 3자 합의 그러니까 그러네? 이래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했어요. 3자 합의가 안 났대. 합의가 없었대. 근데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해가지고 등기를 내버렸대. 그죠? 유효부요.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3자 합의가 없었어. 직접 청구 합의가 없었어. 근데 등기가 나버렸대요. 이게 잘 됐다. 소송 쫙 올라갔지. 대법원에서 뭐라 했을까? 유효부요. 유효를 했어요. 그죠? 3자 합의가 없었더라도 기왕된 거 어쩌겠냐? 그런 거예요. 그게 단속 규정이야, 이거지. 기왕된 거 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네. 마치 3자 합의가 있었던 건 위조를 했는데, 기왕됐으면 어차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렇게까지. 자,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는 법이 나왔어. 그 법 이름이 여기다 뭐 넣어요? 특별조치. 그러면 이제 법 이름 만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법 이름 외울 수 있어요? 뭐 법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즘 제가 걱정이 하도 여기다가 실명법을 갖다 넣더라고. 실명법이랑 다른 법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아직 있죠?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금 법 이름 음미하고 있어요? 눈 감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왜 나온 거예요? 자, 남의 명의로 등기하지 말라고.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라고. 진짜 소유자 숨어있고 가짜 소유자 명의만 내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나온 게 실명법이야. 그 명의신탁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중간 생략하지 말라고 나온 법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법이 완전 다른 거야. 아시죠? 실명법과 특별조치법 얘기 다른데요. 명확하게 다르게 하려고 저는 실명법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자 요것만 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요것만 할 거예요. 네. 실명법은 뭐죠? 민사특별법이나 중개사법 그딴 데서 하세요. 그죠? 네. 그 민사특별법에서 실명법 배우죠? 저 중개사법에서도 배우죠? 중개사법 안 배워요? 실무에서 배울걸? 그 두 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를 2번 배우네? 되게 잘하겠네? 거기서 하고 난 안 한다고. 난 뭐 한다고?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근데 이 법에서요, 법 쓸 때 이렇게 하지 마라고 쓰기 어려워.
그 법 쓸 때 이렇게라고 썼다고. 그럼 뭘 더했냐? 요거 더하라고. 꼭 하라고. 저거 60일이네. 꼭 하라고. 그죠? 예, 이거 무슨 등기인데?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60일 이내 꼭 해야 된다라고 만든 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어. 이건 있어. 특별조치. 이거 과태료 있어요. 과태료 있어. 이 법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중간생략 등기를 할까 안 할까? 또 한다? 또 눈치 없이 또 한다. 그죠? 예, 걸려 안 걸려? 걸린다. 또 눈치 없는 애들이 있다? 예, 재수없고 눈치도 없고. 예. 걔네들 유효부여. 유효. 처벌은 해야 안 해? 처벌은 해요. 됐죠? 이 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 판사님들은 중간생략 등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판례는 웬만하면 유효로 봐주려고 그래. 그죠?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나왔어요. 자, 뭐냐? 이게 토지였대. 토지였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대. 허가구역이면 허가를 몇 개 받아야 돼? 2개 받아야 돼. 근데 이거 안 받거나 하나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오니까 판사님들이 야, 우리도 낯짝있지. 이건 안 돼, 막.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부요? 무효. 이건 너무했다, 야. 중간 생략 등기인데 자, 어디서 했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했다고. 이거는 결론이 유효부요. 이것까지 우리가 못하겠다. 무효. 그렇죠? 자, 나머지는 웬만하면 봐주려고 합니다. 예, 위반됐다 할지라도 처벌은 처벌이고 등기는 그냥 가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뭐 왕창 써놓고 있습니다. 예. 이제 판례에서도요, 유효다라고 하기 지들도 좀 그래. 그래서 효력까지 부여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거 뭐야, 유효지 뭐. 예. 이렇게 해서 판례가 여기 좀 비겁한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자, 비슷한 걸로 모두 생략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생략 등기. 자, 이것도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집 짓고 미등기야. 집 짓고 미등기. 신축이요. 신축집이요. 예. 근데 등기를 안 했어. 그죠? 내 거예요? 집 짓고 등기 안 하면 내 거예요? 등기 없이도? 물권분동. 자, 등기 없이도 물권분동. 자, 등기 함흥. 처분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등기 없이도 물권분동.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자, 무슨 등기? 첫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처분을 하겠대. 자, 그러면 1번 A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자, 2번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근데 여기 A를 생략하고 1번 B 명의로 보존 등기를 넣어버리는 거지. 그 얘는 자,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이 마치 최초 소유자인 것처럼 1번 등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거 허용돼, 금지돼? 금지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려는 말은 요거 해야 돼. 이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원래 집 짓고 첫 보존 등기는 자유예요. 내가 미등기를 놔둬도 상관이 없어. 근데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대. 야,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너 60일 이내 보존 등기 해. 그리고 그 다음 이전 등기도 60일 이내 해야지. 그러면 꼬박꼬박 등기되니까 생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무슨 법일까? 아까 그 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 법이 나오면서 보존 등기도 의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해야 된다. 라고 의무를 줍니다. 계약 체결 없이 그냥 집 짓고 나 혼자 살아. 그럼 의무 없어요. 보존 등기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계약 체결했으면 그때는 해야 된다. 이거를 무시하고 바로 1번 B가 보존 등기 들어와 버렸으면 이 등기 유효, 무효는 아니다. 유효다. 그랬죠. 자, 요거 맨 앞에 생략했다 그래서 자,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돼서 최후 양소인이, 자, 맨 끝에 사람이 마치 1번처럼 보존 등기를 해버렸대요. 자, 결과적으로 걔 거 맞죠? 그럼 그 등기는 무효라 볼 수는 없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모두 생략 등기. 요거 의외로 종종 지문에 좀 나옵니다. 자, 다음 원인 얘기할 겁니다.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줘요, 팔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줘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증여가 된다. 자,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이거 흔들면 안 돼요. 원인은 증여, 목적은 소유권 인정. 그랬죠? 자, 원인은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자, 목적은 탈세 아니라, 자, 그냥 원인 목적이 아니라 등기 원인, 등기 목적. 그죠? 자,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근데 이제 등기소가 더 뭐라고 뻥을 쳐? 매매라고 뻥을 치는 거지. 등기 원인을 뭐에서 뭘로 바꿔? 증여에서 매매를 바꿔. 근데 등기 목적은 어차피 소유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손자 거가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인데 등기소에 뭐라고 뻥을 친 거예요? 매매라고 뻥을 쳐서 결국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다. 어차피 손자 거죠? 그럼 그 등기 유효다, 무효다? 네, 유효다. 무효는 아니다. 이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거짓말 친 거니까 이것도 자 무슨 법? 특별조치법. 여기서 처벌 규정이 있어요. 있지만 기왕 등기된 것 자체는 유효로 가잔 말이죠. 네, 계속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봐주는 거죠. 꽤 많이. 자, 지난주에 무효등기 유용했습니다. 저당권 등기, 요거 무효등기 유용, 요것도 했었고요. 자,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32에 나왔는데.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 그럼 뭐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 가등기가 되고 뭐까지 됐어요? 본등기가 됐어. 그럼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 본등기 시에 발생합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고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등기 시로 가는 게 아니라 순위만 가등기 시로 가고. 자, 지금 소유권 이전, 이게 바로 물권 변동.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합니다. 자, 3번 사망자 명의 나왔죠? 사망자 명의로 맞춰졌대 이미. 그죠? 네. 맞춰졌는데 이거 무효를 주장해요, 유효를 주장해요? 유효를 주장해야지. 자, 무효를 굳이 주장할 책임이 없어. 그죠? 이미 무효인데 뭘 무효를 주장해. 자, 요거였죠. 네. 자, 4번 네. 가등기 권리자는 여기까지.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 했어, 안 했어? 본등기를 안 했어요. 아직 가등기만 있다고. 이 사람이 떠들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중복으로 나쁜 놈이 들어있다니까? 그거 지워라라고 말할 권리가 없지. 아직 가등기권자인데. 그죠? 본등기가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가등기만으로는 어떤 효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폐쇄된 등기 살아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이건 뭐 고치고자 하시고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폐쇄 등기는 경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틀린 것은 3번만 답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메타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메타인지가 제가 1번, 2번 해가지고 해놨잖아요. 좀 팁을 좀 드리면 여기 오타가 좀 있어. 아, 여긴 없어요. 여긴 없는데 메타인지 잘 보시면 답 틀린 게 가끔 있다. 그거 제보하시면 10,000원씩 드릴게요. 눈에 불이 킨다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고쳐놨어요 이미. 근데 찾아보세요. 자, 등기 설비로 갑시다. 등기 설비로 갑시다. 자, 등기 설비는요. 여기 보시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있습니다.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그죠? 이 중에 시험은 등기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등기부. 자, 등기소, 등기관은 특히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제 기억으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온 지. 예. 그러니까 등기관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요. 자, 등기소는 한 7, 8년 전에 위임이라는 개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위임은 이제 대법원장이 한다. 어떤 등기사 엄청 바쁘지. 바빠가지고 옆에 등기사 놀아. 대법원장이 야, 니네 업무 좀 쪄서 쟤 좀 줘. 그 업무를 위임하는 거지. 관할의 위임. 그러다가 다시 얘네도 바빠졌어. 야, 원상 복귀해.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관할 잠깐 바꾸는 거. 그거 뭐라 한다? 위임. 관할의 위임이라 그래요. 관할의 위임 누가 해? 대법원장.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나온 지도 한 거진 10년 다 됐어요. 예. 나머지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올해 2025년도에 관할에 관련된 개정상이 들어왔어. 이 개정상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안 나오던 건데 개정이 됐으니까 한번 나올까? 여전히 중개사에선 안 나올까? 요즘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개정인데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럼 막 좀 계속 이렇다 싸우고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뭐 몇 개만 좀 이제 해드리긴 할 건데, 예. 일단 기존에 있었던 개념은 뭐 이 정도예요. 관할이라는 거예요. 자, 등기소는 관할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등기소냐의 문제죠. 예.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접수번호는요. 자, 1년마다 1년마다 기억나시죠? 예, 각 등기소마다요. 통합등기소요. 통합등기소.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접수번호가 통합등기소라는 거는 이쪽 등기소 관할, 저쪽 등기소 관할에 서로 비교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관할이 조금 무너지는 지금 분위기인 거란 말이에요. 이번 개정사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어쨌건 뭐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예, 이건 뭐 기본적인 것만 몇 개 할게요. 관할에 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정.
그 다음에 등기관 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정이 두 개 있어. 관할 지정과 등기관 지정. 그죠? 자, 만약에요, 관할이요, 보통 구 단위로 등기소가 있어요. 보통 구 단위로. 요즘은 한 3개 구 정도 합쳐서 등기국을 올려. 등기소가 구 단위로 하나씩 있었다가 구 한 3개 정도 합쳐가지고 등기소 3개를 합쳐서 등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점점 이제 통합해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쪽 등기소에 관할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쪽 등기소 관할에도 땅이 있는데 붙어 있어. 둘 다 내 땅이야. 그럼 관할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이쪽 관할 등기소, 저쪽 관할 등기소. 붙어 있으니까. 관할, 토지 관할 그 행정부에 맞춰가지고 관할 등이 정해져 있어. 법에. 그죠? 근데 내가 거기다가 집을 딱 걸쳐진 거지. 그럼 관할 문제 생기겠죠? 건물 줬으니까 이 건물 어디 가서 등기할 거냐? 그죠? 어디 가서 할까? 가까운데? 아무데나? 면적 넓은데? 예? 집을 줬는데, 그죠? 관할구에 걸쳐줬다니까? 그럼 그 건물 등기 어디 가서 한다? 또 표정이, 걔는 왜 그랬대냐? 따로따로 짓지 좀. 굳이 거기다 줬냐? 그죠? 예, 이럴 때는 이쪽 관할 등기소 위에 뭐가 있을까? 지방법원. 이쪽 관할 등기소 위에 지방법원. 지방법원이 같은 데래. 그럼 그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 지방법원 밑에 등기소 2개에 대해 집 졌다? 걸쳐서 어디 가서 할까? 라고 지정 신청을 넣어요. 그럼 거기서 연락이 온다. 이쪽이다. 근데 만약에요, 이쪽은 A지방법원, 여기는 B지방법원. 지방법원이 달라. 그럼 어디로 가? 고등법원으로 가. 고등법원장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는 서울고등법원, 여기는 대전고등법원. 경기도 충청도 사이에 집을 친 거지, 이제. 그럼 어디로 가? 이제 대법원 가는 거야. 자, 이걸 한마디로 상급법원장이라고 해요. 상급법원장한테 지정 신청을 넣어요. 그럼 거기서 지정서가 옵니다. 그거 들고 해당 등기소 가고요. 반대편에 가면 각하당해. 관할이 틀렸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관할의 정은 누가 한다? 상급법원장 그래야죠. 그죠? 덥석 대법원장 그러면 안 된다고. 상급법원장. 근데 상급법원장이 누군지 보통 건물주들이 알아볼라. 모르거든. 그럼 양쪽 등기소 중 한 군데에 지정 신청서를 넣어요. 그럼 걔네가 알려서 상급법원장 올려줘, 이렇게. 그럼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온단 말이야. 이거 관할의 정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만 되게 됐어요. 요거는 이제 지방법원장이고, 여기는 상급법원장이고, 지정이 2개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지, 이제 요게 요번에 이제 개정사항이 좀 있어요. 정지. 등기 사무를 정지한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뭐 왜 정지할까? 전쟁, 천재지변, 뭐 이런 거. 전쟁, 천재지변 나면 등기 업무 우리는 계속합니다. 이렇게 간판 붙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정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센 사람?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이제 등기 업무 잠깐 쉬자. 그 시간에 신청 들어오면 각하예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 취급해. 자, 정지 명령 누가 한다? 대법원장. 근데 이 정지 명령을 언제 하냐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사항 중에 이 정지 명령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다가는 이 교재는 지금 그 개정사항이 규칙 나오기 전이어서 어렴풋이 써놨는데 여기 보세요. 자, 대법원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등기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하거나, 그리고 이제 추가 들어온 거요. 자, 등기 사무 처리에서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들어왔어요. 자, 원래는 정지 명령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정지 명령 또는 처분 명령 2가지가 들어왔다는 거.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로서 지금은 이제 3가지만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법에다 써놓고요. 그 더 세부적인 거는 또 규칙에다 또 추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들을 전부 다 우리가 외운다는 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하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써놨다. 이 정도. 그리고 특이하게, 자, 정지 명령에 뭐가 더 붙었다? 처분 명령이 붙었다.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상식적으로 지가 할까 밑에 시킬까? 밑에 시켜. 이게 또 위임이 돼 있어요. 뭐 법원 행정처장이나 지방법원장들한테 위임이 됐는데 얘네들이 좀 나눠서 위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어떤 거는 누구한테 위임되어 있냐를 구별해 좀 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원래 이 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요 정도는 지금 알 수 있죠? 네. 자, 정지명령, 처분명령. 요게 이제 이번 개정사항이고요.
자, 등기 관에 대해서 써왔는데 뭐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등기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정신 차려 공부해야 돼. 자, 여기서 등기부가 되겠죠? 등기부. 등기부.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등기 기록하고 달라. 자, 이거부터 좀 구별합시다. 등기부와 등기 기록이 좀 다르게 자, 구별됐고요. 이 등기부를 하나 더 만드는 거는 부본 자료라고 그래요. 부본 자료. 그렇죠? 자, 얘네들 좀 구별할게요. 부동산은요. 자, 토지 건물이 있죠? 토지 건물. 토지 하나마다 건물 하나마다 등기가 하나의 등기 용지를 둔다 그랬어요. 용지. 용지가 종이에요, 컴퓨터예요? 종이지. 근데 지금 다 컴퓨터로 바뀌었죠? 등기 용지를 뭘로 바꿨을까? 등기 기록으로 바꿨어. 이 등기 기록은 자, 말 그대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요 한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1부동산 1등기 기록. 됐죠? 네, 등기 기록은 토지 하나마다 건물 하나마다 두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 몇 개 있을까? 2개 있겠지. 건물에 하나, 토지에 하나. 됐죠? 이게 부동산마다 등기가 한 세트씩 있다. 1등기 기록이에요. 그럼 그 동네에 이런 1등기 기록이 많겠죠? 다 모아 책으로 만들면 뭐가 돼? 등기부가 되겠지. 근데 요즘은 종이가 아니죠? 편성한 거 이렇게 얘기해요. 다 전체 모아서 뭐가 됐다? 등기부가 됐다. 그래서 등기부와 자, 등기 기록은 개념상 다른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있는 거를 등기 기록이라고 하고 전체를 편성한 거를 등기부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이 두 개를 샥 바꾸면 엄청 헷갈려. 그죠? 따로따로 하나씩을 뭐라 한다? 등기 기록. 전체 묶은 거를 등기부. 이걸 개념으로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실제로 최근 다른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2개 바꿔가지고. 등기부, 등기기로 바꿔서 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종류는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2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등기는 종이에요, 컴퓨터예요? 우리나라 등기는 종이에요, 컴퓨터예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100% 전산이다, 종이도 좀 있다. 자, 100% 전산이야. 100% 전산이라고. 100% 전산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100% 전산이라고. 자, 100% 전산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등기할 때마다 하나씩 더 만들어. 할 때마다 하나씩 더 만들어. 등기 낼 때마다 하나씩 더 만들어. 그걸 뭐라 그럴까? 등기부 부본 자료. 혹시 모르니까 전산이니까 하나씩 더 만든다고요. 자, 이거 누가 만들어요? 네, 등기관. 자, 등기관은 등기할 때마다 하나씩 더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거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어서 들었다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한다 뭐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국토교통부 장관 복제하는 건 지적법에서 지적 공부 얘기할 때 하는 거고, 이건 등기관이 자 똑같은 내용을 하나씩 더 만들고 있다. 이게 등기부 부본 자료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넓게 보면 등기로 포함시켜준 거, 자 이거를 매도공탁, 네. 매도공탁을 합시다. 매도공탁, 매도공탁, 매도공탁. 예전에는 제가 매도공신 그랬거든요. 신 그랬더니 신청사랑 자꾸 헷갈리더라고. 탁으로 바꿨어요. 자, 매도공탁. 요것도 넓게 보면 등기 기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 당연히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 됩니다. 그죠? 예, 등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는 하나마다 하나씩 1부동산 1기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동산마다 자 건물 등기에 하나의 등기 기록, 토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가 있고 을구 있고, 자 토지도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있어요. 이걸 살려면 등기를 몇 개 해야 돼? 살려면 등기 몇 개 해야 돼? 등기 2개 해야 돼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 권리증 2개가 나와야 돼. 알 수 있죠? 네, 2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아파트. 분명 아파트라 했어요?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죠? 네, 5층은 넘어야 아파트라며. 맞아요? 네, 5층 넘어야 아파트라고 공법에 배운다며. 또 눈이 동그래진 사람 몇 명 있어 지금? 네. 5층인데요. 집집마다 이제 다 들어와 살아. 지금 분양 다 끝났고 이제 잘 살아. 그럼 몇 집이에요? 5층에 2집씩 있어. 10집. 10집 살고 있죠? 소유권 몇 개? 소유권 10개예요? 등기 몇 개? 자, 여기 토지 있죠? 토지에 따로 등기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왜 토지 등기 있지? 자, 여기는 뭐가 있어? 표제부와 또 갑구와 또 을구 있어. 그리고 건물은 몇 개? 건물 몇 개? 건물이 지금 소유권 몇 개? 10개. 10개의 전유분이 있죠? 그럼 등기를 몇 개를 둔다? 자, 등기를 하나를 둔다. 그죠? 한 동 건물 전부.
묶어서 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라고 해서 이 등기 기록은 표제부를 둔다. 갑굴구 없어. 됐어요? 갑굴구 없어.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전유분이 있겠죠? 그래서 501호, 401호, 301호 하나하나마다 전유 부분 마다 표제부와 또 갑구와 을구를 또 따로 둔다. 그럼 표제부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전체 건물이 다 담겨있는 표제부와 개별 표제부들이 다 따로 있다. 됐죠? 그리고 토지 등기는 표제부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구분 건물은 안에 10개 들었죠? 등기 몇 개 둔다? 하나 둔다. 다시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은 사람 기준으로 아니고요. 부동산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부동산이 물건이죠? 물건이니까 어떻게? 물적 편성이다. 사람 기준으로 한 사람마다 등기를 만들면 인적 편성이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물건 기준으로 등기를 만들었다고요. 뭐라고요? 물적 편성. 그래서 등기법은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네. 근데 구분 건물은 좀 다르죠?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구분한 건물은 여기 보시면 전부 나왔죠? 전부 다 묶어서 몇 개를 둔다. 한 개의 기록을 사용한다. 이 한 개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한 건물 전체 소유권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는 둘 수가 없어.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각 건물마다 이거를 똑같은 말로 전유 부분마다. 자, 전유 부분마다 뭘 둔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또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칙에 맞게 배치를 해놨다. 근데 일반 건물 등기랑은 다르다. 형식적으로는 모양이 다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똑같이 10개의 등기를 쫙 내버리면 일반 건물 10개인 거랑 등기상 구분이 안 돼. 등기를 딱 봐도 이건 구분 건물이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좀 다르게 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등기법 처음 만들 때 등기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거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파트가 나왔을 때 등기법 만든 사람이 어땠을까? 아, 왜 건물을 저렇게 줘? 등기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민했겠어. 그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아파트야,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전체는 표제부를 하나 두고 각각 표제부가 따로 두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이제 법을 만들었어.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등기부등본 떼어줘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건 어떡하지? 등기부등본 어떻게 떼어줘? 다 떼어줘야 돼요? 101호, 201호, 301호 다 떼어줄까? 지가 원하는 거 떼어줄까? 원하는 거 떼어줘야지. 내가 501호 보고 싶대. 그 501호의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복사해서 딱 도장 찍어주면서 전체 건물 내역을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줘야지. 그럼 전체 건물 표제부 위에 딱 얹어준다고. 그럼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기록으로서 발급을 해주는 거야. 언제? 증명서 발급할 때. 자,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는 두 개를 합쳐준다. 됐어요? 예, 그냥 한 개 그러면 표제부만 얘기하고 마다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얘기하고 그리고 증명서 발급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한 개로 본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자 책에다가 써놨을까 안 써놨을까? 써놨겠죠. 그죠? 별거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예. 자, 보시면 자, 먼저 보세요. 자, 17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자, 해설에 여기 있죠? 해설에. 자, 구분 건물은 한동 건물 전부 났죠? 전부 나면 어떻게 해요?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뭘 둔다? 표제부를 둔다.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전유 부분 마다 나왔죠? 전유 부분 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있어요. 예, 그리고 증명서 발급하고 열람이 나왔습니다. 증명서 발급 열람 나오면 두 개를 합쳐야 돼. 합칠 때 자, 말 표현을 와 해당으로 합니다. 와 해당.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을 다 합쳐서 한 개로 봐주겠다. 그럼 두 개 합쳐서 발급을 해주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전유 부분마다 갑구, 을구만 둔다. OX. X죠. 자, 표제부, 갑구, 을 둔다.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네. 옛날에는 법무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전유 부분마다 한 개 기록을 둔다. OX. X죠. 전유 부분마다 한 개 그러면 틀리는 거야.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이 되게 어렵죠. 자, 이렇게도 한번 나왔어요. 증명서 발급 또는 열람할 때는 자, 요것만 한 개로 본다. OX. X. 그래서 요거와 해당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 말장난하기 되게 좋아요.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절대 그냥 머리로 읽어가지고는 풀어낼 수 없어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나오면 한 개. 자, 마다 나오면 표제부, 갑구, 을구. 자, 증명서 열람 나오면 와 해당. 이렇게 딱 잡아내야 돼.
와 전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와 전체 아니라 와 해당. 됐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예. 여기 4번 지문 있어요? 4번 지문.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맞죠? 예,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고 X죠. 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구분 건물은 일반 건물이랑 등기가 좀 다르다. 라는 거. 여기까지 했어요. 예. 조금 쉬었다가 구분 건물 얘기 좀 더 하죠.